네, 3,200선을 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200을 고지선이라고 불러야 할지 최근에 시장의 변동이 좀 큰 모습입니다. 연고점을 경신을 했다가 다시금 또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지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눈치 장세가 초반에는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31일로 잡혀 있잖아요. 네. FOMC도 30일이고 모든 실적, 삼성 포함해서 3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눈치 장세가 맞고요. 다만 이 간밤에 나왔던 주말에 있었던 그 세법 관련해서 좀 실망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 그 영향이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금융주에 직격탄을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거랑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눈치 장세인데 속으로는 좀 실망과 기대가 혼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궁극적 큰 방향은 일단 수요일 정도 30일 넘어갈 때 그때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겠죠. 아이고 우리 내일 뭐 미팅 한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설레발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보다는 이틀 뒤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한미 협상 그리고 FOMC BOJ 금리 결정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FOMC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동결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본부장님. 네, 뭐 사실은 FOMC가 30일인데 그 다음 날 모든 게 나와요. 뭐 고용 지표가 됐던 우리 PCE 넘버가 됐던 그 다음에 관세도 8월 1일까지가 원래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FOMC 위원들은 당연히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전에 어떤 포지셔닝을 달리 말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금리 인하는 당연히 거의 제로죠. 4%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번 FOMC에서는 아주 큰 기대 내지는 서프라이즈는 없지 않겠나 싶고요. 오히려 하루 뒤에 PC 넘버가 얼마나 0.25인지 0.3%인지 비농업 고용 지수가 10만 명이 나오는지 또 민간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그 세부적인 거를 신경 쓸 것 같은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거는 앞서서 중국과 한국과 혹시 인도까지 이 세 개 큰 나라의 관세 협상이 EU와 일본 다음에 어떻게 진짜 15% 협약이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뭐 금리 동결, 중립적, 그 다음에 별거 없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31일 날 뻥 하고 환호가 될 수도 있고 아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한미 간의 협상 결과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미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에 이어서 EU도 15% 관세율이 부과가 됐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글쎄요. 우리는 당연히 그 일본하고 유럽의 가이던스 비슷하게 된 거를 우리도 맞춰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퍼가 미국의 마음에 들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단언하기도 어렵고 예측이 좀 불허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좀 꼬인다면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나올 수도 있고 단계라는 것이 관세 얼마까지는 일령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뭐 상호 관세는 비슷한데 품목 관세는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복잡한 스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기 싫은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불확실성이 8월 1일 30일이 아니고 또 연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성향상이나 아니면 최근까지 압박을 봤을 때는 압박할 만큼 우리도 압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승이 아니죠. 큰 관점에서 일단은 결말을 내리겠다는 양측의 의지만 있다면 31일 날 여하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희망컨대는 15%로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예측은 하기 어렵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말이죠. 딴 얘기인데 뭐 저기 5,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 투자하는 실제 투자 금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지급 보증이 될 수도 있고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포함해서 처음에 출자금은 작게 하고 그렇게 일파만파 크게 하는 그런 스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맞다고 보는데 한국도 여러 가지 표면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다르게 가져간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워낙 우리가 늦게 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정권 바뀌고 나서 그것이 일부 시각에 의하면 좀 불안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본과 EU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한미 간의 협상 15%로 끝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품목별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가장 좀 궁금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품목 관세가 상호 관세하고 비슷하거나 낮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상호 관세가 15%고 우리가 반도체 관세가 15% 비슷하면은 사실상 여태까지 한 3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업계들은 한 15%는 내가 감수하든 내 고객이 감수하든 아니면 고객이 전가시키든 여하이 끌어갈 수 있다라고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15% 넘어가면 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나중에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반도체마다 다를 것 같아요. 파운드리도 있고요, 메모리도 있고, 메모리도 아까 HBM이 있고 일반 DDR이잖아요.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제품들은 좀 나은 편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15% 넘으면 조금 영향이 특히나 3분기보다는 4분기 시간이 갈수록 좀 불안 요인이 남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와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미국도 무작정 20%, 25% 때려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기에는 이 수요처가 미국의 빅테크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단을 그렇게 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비관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계약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세가 나왔고 사실 비밀 유지상 계약 업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계약자는 테슬라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본부장님?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 뭐 저기 270조 아니 얼마지 27조 270억 달러죠. 200억 달러 그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빅테크 더 큰 업체들은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에는 너무 작고 그 정도 크기는 그 정도 맞으니까 업계에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았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임팩트는 이렇습니다. 이게 8.5년이죠. 8.5년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얼마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27조가 만약에 8로 하면 3조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이 이익은 아마도 뭐 이렇게 그 파운드리에 잘 나가는 TSMC처럼 40%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30% 받으면 엄청 좋고 한 1, 20%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진이. 그러니까 마진에 따라 다른데 이게 8.5년 치니까 나누고 그 마진을 한 20, 30% 하면은 오늘 그 시총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내년도 이익이 평균 한 30 몇 조 나오거든요. 올해 내년 평균 이익의 한 2에서 3%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익의 2에서 3% 효과 정도가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 정도 반응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또 확대해가지고 테슬라 됐으니까 다른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것도 아주 쉽게 된다. 이렇게 확대하면 더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응은 3%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어떻든 간에 파운드리에서 뭔가 수주를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관련되는 소분자 업체 중에서 관련되는 주식이 좀 오늘 급등하고 있죠. 네. 그런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두산 테스라라든지 아니면 ADP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가가 벌써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손을 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 지금 68,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반도체주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고 사실 지난주에 알파벳도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AI 산업 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의 실적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는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신경 안 썼던 주식이 뭔가 이를 내네라고 한다면 애플을 볼 수 있는데 애플이요?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중요한데 메타가 가장 탄력이 있고 가장 뭔가 something 스페셜을 발표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메타가 뭡니까? 이게 알파벳하고 비슷한 게 있죠. 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요. 알파벳이 지난주에 750억 달러의 기존 투자 금액을 무려 100억 불을 투자해서 850억 달러를 불러일으켰는데 메타도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습니까? 뭐 1억 달러 사이닝 보너스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 봤을 때는 메타가 당연히 투자 계획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어요. 지난 분기에도 그전 분기보다
조금 높여서 640에서 72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상단 720억 달러를 높이는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고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구글의 그 클라우드처럼 메타도 클라우드에 대한 네.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이것도 좀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의 실적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품목별 관세 반도체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관세를 기다리고 있는 업계가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큰 타격을 맞았습니다. 네네. 완성차 업체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성체는 저번에 그 토요타가 네. 관세가 12%로 확정됐을 때, 15% 확정됐을 때 주가가 15% 올랐잖아요. 네. 그때 오를 때 관세가 줄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익 늘어난 거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6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이 만약에 5천억이 늘었다 하면 그 곱하기 6배에서 3조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비교하면 현대차, 기아차도 아마도 관세가 15% 되면은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는 바로 실현될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거꾸로 그렇게 안 되면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업사이드는 10%니까 그 전에 들어간 사람 기준으로는 한 20만 원 중반에서는 셀돈 뉴스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올라봤자 글로벌 업체 평균 PER 6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관세가 일단 확정이 돼야죠. 그렇죠. 20% 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아무래도 관세가 주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 세율 인상 이야기도 나오면서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금융,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맞습니다. 양상입니다.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불문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증권주, 오늘 지주사. 많이 빠져요. 예. 네. 이거에 대한 다른 코멘트가 나오지 않으면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장은 오늘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오른 걸 제외하고 그러면 아마 0.45%는 빠진다는 맞아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관세가 해결이 되다 하더라도 이 이슈는 우리 자체만의 이슈이기 때문에 상방을 제한할 수 있냐는 거기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네, 상반을 제한하는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 금융, 은행주의 변동성이 큽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좀 소외된 섹터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지라든지 철강, 화학 쪽에 수급이 들어올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현재 네네.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2차 전지는 관심이 다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LG 엔소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ESS 우리가 일반 전기차용이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보관하는 게 ESS잖아요. 근데 중국 ESS를 못 쓰게끔 만드는 실질적인 엄청난 관세 이펙트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LG 엔소를 포함해서 한국 업체의 ESS용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정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현대제철. 이것은 마찬가지 개념이긴 하지만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내년도 시장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간 거 많이 되고요. 조선 같은 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조선, 철강, 2차 전지 이런 쪽은 관심의 영역에서 이제 투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변압기라든지 원전, 이런 지주회사 이런 게 다 중요한데 각각의 주가의 오름내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안전 마진이 10에서 15% 이상의 마진이 확보됐을 때 접근하시는 안 그러면은 철저히 분할하시는 이런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왜? 절대적인 레벨이 3,200이 아주 편한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항상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